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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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굴을 크게 한번 노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처럼 카메라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조명도 켜고, 그리고 앞에는 프롬프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정식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PD입니다. 후덥지근한 동남아 지역 날씨로 매일매일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벼운 운동하면서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제 채널에 가입해 주신 분이 무려 4명입니다. 가입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가입해 주신 권리당원 등급 명숙님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제 채널 가입자가 8명이 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재명의 시각으로, 당 대표의 시각으로 민주당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TV 채널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볼기형이지요. 울산, 부산, 경남 지역의 당원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김두관 의원의 갯딸 발언이 문제되어 당원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일요일에는 충청남도, 충청북도의 당원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최고위원들의 김두관 후보를 향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정봉주, 김병주 의원의 항의성 발언은 곧 취재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번 주 당원대회 합동순회 연설회의 관전 포인트는 수석 최고위원, 즉 1등은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5등은 누가 할 것인가 입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35%로 압도적 1등을 한 정봉주 의원의 뒤를 김민석 후보가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표 차이는 3,078표 차이입니다. 민주당 홈페이지 상단의 소식을 클릭하고 보도자료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선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다리기 힘들어서 엑셀로 투표 결과 누계를 만들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들이 있을까 하여 영상 아래 보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엑셀 파일, 구글 시트 파일을 올려놓겠습니다. 구글 시트 파일을 엑셀로 다운받으면 됩니다. 많이 공유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볼 생각입니다. 방송을 하려고 엑셀 프로그램도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최고위원 순위가 있죠. 바로 5위, 6위 경쟁입니다. 최고위원 후보는 5위까지가 당선입니다. 이현주 후보가 5위이고 한준호 후보가 151표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세를 본 이현주 후보가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그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하소연을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참고로 이현주 TV의 라이브는 현재 삭제되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내부 총질을 하지 않기 위해 영상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영상은 아닌 것 같은데, 당대표 선거는 이재명 후보가 90.41%로 압도적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후보는 여시제 출신으로 박지원의 보좌관, 비서관 그런 걸 한 사람입니다. 자기 홍보를 위해 출마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발언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갯딸 발언으로 정치적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따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통합의 민주당을 외치면서 수습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진짜 지지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지지하는 맛이 납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당대표의 메시지는 가능한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에 약간의 갈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당이란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 모인 것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모임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것, 상명하복하는 그런 모임을 우리는 군대, 조폭, 회사 이런 것처럼 조직이라고 부르지 그런 곳은 당이라 하지 않습니다. 당이란 무리입니다. 무리. 이 생각하는 사람, 저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온갖 사람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차이가 아무리 큰들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그들과의 차이만큼 크겠습니까? 총구는 밖으로 향합시다, 여러분. 월요일엔 나도 최고위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월수금 델리민주에서 실시간 방송하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인상적인 최고위원의 발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고위원 회의를 즐겨 시청하는데요.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델리민주에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참TV에서는 인상적인 2명의 최고위원의 발언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의원의 발언입니다. 인상적인 전당대회와 관련한 발언입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을 속개 선언으로 제284차 최고위원회를 속기하겠습니다. 제284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기합니다. 네, 다음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원내 중심 정당에서 대중 정당으로 당원 주권 시대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으로 진화하는 더불어민주당. 시대가 영웅을 만들고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가? 지도자가 대중을 만드는가? 대중이 지도자를 만드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나라가 국민을 만드는가? 국민이 나라를 만드는가? 국가 구성의 3요소는 국민주권 영토입니다. 국가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만들어갑니다. 당도 주권을 가진 당원이 당의 진로를 개척해 나갑니다. 지금은 메시아, 영웅, 지도자가 국민과 당원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국민의 총의를 잘 읽고 주인인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국가의 진로를 선택하고 반영해 나가는 수평적 리더십의 시대입니다. 당도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 당의 정책과 진로를 결정하는 수평적 리더십이 당원들의 절대 지지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제왕적, 수직적 리더십이 통하는 시대는 흘러간 물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가듯이 구성원 전체가 평등하고 동등하게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아직까지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제도를 우리 인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입니다. 주말마다 현장에서 느끼는 당원들의 열기가 이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전당대회 이름부터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대의원 대회가 아닌 전국 당원대회입니다. 이전에는 전당대회장에 당의 주인인 당원의 출입을 막고 대의원만 입장시켰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이 전당대회장에 입장조차 못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당원 누구라도 전당대회장에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고 박수와 함성의 자유로운 의사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당대회장이 활기차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민주당은 국회의원 중심의 원내 정당에서 당원과 지지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체 국민회의 10,000명이 대통령을 뽑던 체육관 대통령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주당도 국회의원이 지명한 대의원들이 버스를 타고 체육관에 와서 당대표를 뽑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까지 민주당 전당대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원내 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당내외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길을 막고 시대의 끝자락을 잡고 볼썽사납게 저항했던 구시대적 잔재는 이제 청산되고 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와 반하는 국회의원의 기득권의 상징인 대의원 제도에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는 주장, 대의원 반영 비율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횡행했습니다. 새 시대의 새 물결을 거부하는 문화 지체 현상이었습니다. 일종의 시대와의 불화, 시대와의 부적응이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2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대중정당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 국민경선 제도 도입으로 정치개혁, 정치혁명이 시작되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공천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지역경선이 도입되고 정착되었습니다. 공천권이 제왕적 총재에서 주민으로 이양되기 시작한 정치개혁, 선거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오늘 민주당 지도체제를 당의 주인인 당원으로 돌려주는 정치개혁, 당내 민주주의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끼리끼리 개파를 만들고 공천권을 나눠먹고 당 지도체제를 주무르던 시대와 결별하고 있습니다. 저 정청래는 지난 2년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수십 년간 꿈꾸고 주장했던 당원이 주인되는 당의 모습을 요즘 전당대회 현장에서 뜨겁게 감격스럽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감동입니다. 최고위원으로서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데 벽돌 한 장을 쌓았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권리 당원과 대의원의 비율이 1대20 미만의 마지막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선거는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입각한 1인 1표입니다. 왜 민주당만 1인 1표가 안 됩니까? 민주당 선거에서 누구라도 1인 1표의 보통평등 선거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도 누구라도 1인 1표인 시대를 다음 지도부가 열어가길 바랍니다. 일신, 우일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민주당,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민주당, 민주주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민주당을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당원 주권 시대, 당원이 주인 되는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자,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발언은 서영거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이 친일 정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발언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사도강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로 하면서 강제 노동을 빼기로 합의했다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도강산에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이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당했는데 그 강제 노역 관련한 내용을 빼기로 사전에 합의했다라고 하는 걸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맞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아무리 봐도 친일입니다. 아무리 봐도 매국입니다. 독도까지 넘겨줄 기세이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고 마셔도 된다고 외국 교수를 데리고 와서 선전을 해대고 그리고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수조에 있는 물을 떠마시고 온갖 회계망측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힘 대변인은 한미일 동맹이라며 한일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나라를 일본에 넘겨줄 모양입니다. 이 정부 꼭 3년 너무 길어서 자칫하다가는
나라를 넘겨줄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저희들이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 법사위에서 김건희 주가 조작, 최은순 주가 조작 등에 대해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밝혀두지만 주가 조작은 김건희 여사만 한 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은순 엄마가 김건희 여사의 엄마 최은순이 주식을 팔면 그로부터 딱 32초 만에 따님 김건희 여사가 그 주식을 삽니다. 엄마가 팔고 32초 만에 사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통정매매라고 하고, 거기에 관여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와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가 전화통화에서 이야기했듯이 20년 동안 가족과 같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면서 주가 조작을 했습니다. 주가 조작은 범죄입니다. 이 주가 조작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공수처 관계자에게 그날 질문했습니다. 한 번 소환했는데 안 나와. 또 한 번 소환했는데 안 나와. 4년 동안 나오질 않아.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털어주려고 황제 조사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황제입니까? 황후마마입니까? 다시 한번 묻고, 그날 최재형 목사께서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김건희 여사를 추적하게 된 데는 김건희 여사가 전화통화를 자신 앞에서 하면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라고, 그래 알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인사에 대통령 부인이 개입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수석도 야단치고 장관과 차관 인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종 조율하는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인지 꼭 알아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김건희 여사는 국정을 농단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꼭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관에서, 관세청 세관에서 다국적 마약 사범들이 세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의혹이 있어서 영등포 경찰서가 그것을 수사했는데, 그 영등포 경찰서로 또다시 전화가 왔다. 조땡땡이라고 하는 자가, 그 자가 경무관인데 전화를 해서 좀 봐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폭로되었습니다. 그 조땡땡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같이 주가 조작을 했던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가 별 3개로 진급시킨다. 경무관을 진급시키는데 그 조땡땡 진급시키겠다라고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공수처의 이 과정을 폭로한 백모 경장이 공수처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용산 개입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본다며 백모 경장 등이 하려고 했던 언론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마약사범 관련한 관세청의 봐주기를 수사하는 와중에 조땡땡이 수사 외압을 했고, 거기에 연루되어 있던 이종호가 있었고, 이종호가 VIP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가 있고, 그 과정에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본다며 언론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고 하는 진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수사 외압이며, 800의 7070은 대통령 경호처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KT에 알아본 결과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 국정홍보비서관, 과학기술비서관 등의 명함을 KT에 넣어봤더니
대통령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부속실을 KT에 물어봤더니 대통령 경호처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02-800-7070도 대통령 경호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부속실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실로 알고 있는데 이곳이 대통령 경호처로 둘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이종석 그리고 조태용 그리고 주진우 원희룡에게 전화했던 02-800-7070은 어디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7월 31일 이 전화를 받고 이종섭은 14초 만에 수사단장의 박정훈 대령의 언론 브리핑을 연기시킵니다. 취소시킵니다. 이렇게 제가 의혹을 제기하고 이것을 낱낱이 밝혀나갈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 최고위원을 사퇴한 장경태 위원의 소식입니다. 장경태 의원은 최고위원을 사퇴하고 어디로 갔을까 궁금했는데 서울 시당위원장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소식은 마지막에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출마 선언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영상을 마지막에 올리겠습니다. 참TV를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가입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힘이 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라이브 방송을 시도하다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라이브를 비공개로 설정해 놓고 50분 동안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바짝 긴장해서 혼자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식은땀이 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간간히 라이브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경기도 당원대회, 서울 당원대회, 전국 당원대회,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서 라이브 방송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30여 차례 집회 라이브를 갔는데 현장 라이브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휴대폰이 발열이 심해서 급하게 휴대폰 터질까봐 휴대폰을 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거의 없고요. 제가 컨텐츠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도 시도하려고 하는데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까 메일도 보내야 되고 미리 허락도 받아야 되고 질문지 같은 것도 마련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차차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녹화 방송을 하면서 좀 더 실력을 쌓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카메라 보는 것도 상당히 어색하고요. 그리고 밑에 프롬프트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하고 있는데 눈빛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OBS 음성은 명확하게 송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빈치 리졸브라는 편집 프로그램 더빙 작업은 음성이 아주 이상합니다. 설정을 잘못해서 볼륨이나 음성 송출이 아주 이상하게 되고 있는데 다빈치 리졸브에서도 더빙 작업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다빈치 리졸브에서도 더빙 작업하는 걸 배우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음향에 대해 연구하고 연습해서 듣기 좋은 더빙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 참PD는 열심히 다양한 모습으로 재미있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은 많은데 방송 촬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방송 촬영 기술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못해서 아직 여러 가지 모습은 다양한 모습은 좀 덜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처음으로 런칭해본 월요일엔 나도 최고위원 녹화방송입니다. 장경태 의원의 서울위원장 출마회견을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젊은 서울, 이기는 혁신시당, 당원주권시대, 혁신서울시대, 민주집권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서울 동대문을 장경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젊은 서울, 이기는 혁신시당을 만들고자 서울시당 위원장에 출마합니다. 2년 전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가 출범한 직후 민주당사,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을 받는 등 민주당은 수많은 탄압을 당했습니다. 정치 탄압 과정에서 당원분들과 견디고 맞선 결과 민주당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탄압에 맞서 싸운 전력과 당원과 함께 굳세게 버티며 승리한 경험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재명과 함께 압승하는 강력한 서울시당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제대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하는 절대절명의 시기입니다. 최혜병 사건 외압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과와 반성은커녕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정기조 변화 없이 국정마비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정의 무능과 예산 낭비도 윤석열 정부와 그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반 의석인 제1야당 민주당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대한민국과 서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민주당의 역사를 이어가고 민주당의 뿌리인 민주당원과 동행하며 이기는 민주당의 선봉에 서울시당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원주권 시대, 혁신 서울시대, 민주집권 시대를 열어 젊은 서울, 이기는 혁신시당을 준비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당이 역동적인 당원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당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당원축제를 만들겠습니다. 당원 캠핑, 당원 컨퍼런스 등 축제의 장을 열어 당원의 목소리를 듣고 당원과 하나 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당원 교육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양질의 당원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고 혜택을 드리는 등 당원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서울시당 당원증 발급으로 당원의 소속감과 결속력을 강화하고 당원 안전보험을 추진해 당원의 안전과 복지를 챙기겠습니다. 둘째, 방송국을 개국하여 대동적인 온라인 당보 시대를 열겠습니다. 과거에는 광장에서 사람을 모으고 짱돌을 던지며 변화를 이루고자 했다면 지금은 온라인에서 짱돌을 던지는 시대입니다. 이제 쇼츠, 밈 등 다양한 콘텐츠가 온라인 당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당 방송국이 서울지역 48개 지역위원회뿐만 아니라 서울시당 선두에서 전국의 여러 소식들을 주도적으로 전하는 등 정당 방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원외, 직능, 민생을 연결하는 능동적인 블루투스 서울시당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서울시당 후원회를 만들어 원외 지역위원회 지정 후원을 활성화시키고 원내와 원외 매칭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직능 네트워크 등 서울시당 직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민생특위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 데이터 수집, 연구 및 분석, 대안 마련까지 민생 해결 프로세스를 갖춘 서울시당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넷째, 서울시장 탈환 등 기동적인 지방선거 압승 플랜을 즉각 준비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조기에 시행해 준비된 후보들의 유능한 비전과 정책이 빛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정책 제안 및 개발 플랫폼을 만들어 지금부터 맞춤형 공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포커스 그룹 구성 및 지방선거 준비기구를 설치해 지방선거 압승 플랜을 완벽하게 짜겠습니다. 당원 주권, 혁신 서울, 민주 집권을 토대로 이재명과 함께 이기는 민주당의 새 역사를 쓰겠습니다. 젊고 혁신하는 승리의 서울시당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갖는 책임과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보이지 않는 낮은 곳에서부터 당의 부름에 임하며 당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서울시장 캠프 자원봉사자로 시작해 대학생 특별위원장, 전국 청년위원장, 서울시당 대변인, 최고위원 등 당의 구석구석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정당혁신 추진위원장, 정치혁신위원장, 당원당규 개정 TF 단장을 맡아 당의 혁신을 선봉해서 추진했고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 위원장을 이어받아 정치검찰 정권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며 경험과 실력을 쌓았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의 임무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평당원에서 시작한 장경태가 평당원의 마음으로 당원과 함께하는 서울시당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능을 막고 이재명과 함께 지방선거를 승리하여 위기의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지키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